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있어서 음악가들의 가장 기쁜 순간, 그리고 큰 권리 중에 하나가 그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락마니노프의 탄생 150주년과 서거 8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피아니스트로서 그냥 넘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회화적 연습곡은 피아니스트들이라면은 한두 곡 정도는 반드시 누구나 거쳐갔었던 가장 중요한 작품들 중에 하나이고, 그것들을 전곡을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제 생각에 락마니노프가 이 곡들을 통해서 단지 하나하나의 미니어처들로만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굉장히 풍성한 드라마들을 가지고 단편 소설들을 이어나가서 하나의 큰 맥락을 읽어나갈 수 있는 곡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사랑해왔고 꿈에 그리던 작품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히 많이 도전을 하는 곡들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는 사실은 거의 아마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정말 락마니노프의 독특한 화성의 세계, 그리고 그 사람이 피아노 곡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써내려갔던 연습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구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화성 세계,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회화적이라고 하는 색채를 그려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낸 산물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파퓰러하고 인기 있는 작품들도 그 안에는 들어있고, 그리고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곡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처음 쳐보는 곡도 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미처 몰랐던, 우리가 락마니노프의 음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분들한테는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음악 속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자면 그거는 노스탈자이거든요. 향수. 그가 떠나왔었고 평생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야 했던,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대중적인 인기를 다 누렸던 연주자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상반된 모습도 저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곡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굉장히 음울하고, 그때 당시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었던, 그리고 떠나기 전까지 굉장히 망설였었던 소비에트 연방이 개혁을 맞이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악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 굉장히 큰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어두운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자기 고백의 표현으로서도 이 음악이 아마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주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손민수 큐레이티드 해가지고 아주 신인은 아니더라도 젊은 피아니스트들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도 있더라고요. 네. 기획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제가 누구를 뭐 소개하고 이럴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보다 한 세대 더 어린 분들, 그리고 너무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뭐 비단 피아니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리가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젊은 음악가들에게는 가장 필요로 하고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음악원으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장소가 바뀐 것도 큰 변화인데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런 말씀들을 저 윗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가고 할 일은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진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게 계속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뭐 오디션, 그리고 컴피티션도
또 아니면 그냥 각자의 목표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다양한 문화의 경험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을 대하면서 저도 뭐 몰랐던 것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도 있고, 다르지만 비슷한, 또 비슷하지만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셀 셔먼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마침 그때 근무하면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손민수 선생님한테 어떤 스승이었을까, 어떤 의미를 많이 남겨주셨을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음악가로 커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한테 물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셀 셔먼 선생님 그리고 변학영 선생님, 그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매일 감사함을 느끼면서 피아노를 펴나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셔먼 선생님이 자기가 음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단 한 글자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퀘스트라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나가는 것처럼, 등반가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때로는 굉장히 고통의 순간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개의치 않고 매일매일 찾아 나갔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매일 옆에서 보면서 음악을 같이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감복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어느 순간 이런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나 하고 서서히 깨달아 갔던 것 같고요. 러셀 선생님 하면 생전에 가르침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이, 제가 연습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뭐 처음에는 야구 얘기, 뭐 이런저런 주변 이야기들을 하다가 연습 어떻게 돼가고 있어 물어보셔서 제가 너무 순진하게, 때로는 막 제 자신이 인스파이어 되는 걸 느껴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너무 기쁨에 차서 연습을 하는데, 그 순간은 자주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제가 책임감 때문에 연습을 할 때가 많은 것 같다 했더니, 저한테 너무 무섭게 호통을 치시면서, 음악적인 영감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너에게 그냥 찾아와서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그랬을 때 만약에 한순간에 영감이라는 것이 너한테 올 수 있다면은 그건 너무나도 큰 선물일 것이다. 근데 저는 순진한 마음으로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그 매일매일 찾아나간다는 것이 그냥 단지 피아노 치는 것이 좋아서, 아니면 음악이라는 것이 나를 저절로 끌고 가서가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나를 혹독하게 단련시키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정말 본보기로 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영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얘기라는. 네, 한번 찾아온다면 너한테 엄청난 큰 행운인 것이지, 그것이 와서 네가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 힘든 거면 왜 할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크 안드레 르클럭이라는 암벽 등반가가 있는데, 그분이 안전장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얼음산을 오르거든요. 근데 그 순간 자연과 내가 교감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때로는 떨어지면은 완전히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두려움과 늘 싸워 나가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정말 엄청난 도전에 맞서서 매일 산을 오르는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음악을 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음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정말 가끔 있거든요. 제가 연주하게 된 라흐마니노프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 연주에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그 순간은 정말 음악가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음악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아마 힘든 과정도 참아내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기자들한테 어떤 선생님이세요? 무서운 선생님이신가요? 그거는 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나는 어떤 저는 아주 굉장히 부족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늘 저를 다그치고 제가 배워왔던 것만큼 제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실망하고 또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몇 학생들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뭔가 학생들을 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음악을 통해서 서로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저는 거기에만 제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거는 너무 제 입장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같은 마음의 쉐입을 가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같은 음악을 노래를 한다고 해도 성격이나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태도나 모든 것들이 다 음악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형화된 모습으로 제가 음악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다 다른 스타일과 다른 소리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러셀 셔먼 선생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정말 제각각의 고유의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미국을 갔고 제 기억으로는 한 97년 정도부터 공식적으로는 셔먼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셔먼 선생님의 스튜디오 클래스를 했는데 그때 한 6명이 나와서 피아노를 쳤는데 같은 피아노 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모두 다 다른 소리를 내는지 진짜 신기한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셔먼 선생님과 변화경 선생님 모두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기후가 변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음악도 그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달라져 가고 있어야 한다. 가만히 고여 있으면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퀘스트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러셀 셔먼 선생님 얘기하면서 임유찬을 만나면 너무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정말 그러셨고요. 네. 그 애니 씨의 학생도 됐고 네.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참 안타깝게도 실제로 보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윤찬이도 뭐 너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었던 데다가 갑자기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그 순간을 너무 사실은 원했었고 했는데 그러진 못했고 근데 마음에 살아 계시고 정말 남겨놓으신 것들이 불을 꺼지지 않게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윤찬이도 뵀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살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셔먼 선생님을 저의 스승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위대한 예술가였고 피아니스트였고 또 철학가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히려 셔먼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유산들에 대해서 더 좀 찾아보고 공부해 나가고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셔먼 선생님이 건반 위의 철학자라는 타이틀 불리시곤 했잖아요. 네. 음악하는 사람이 철학도 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인간이 철학을 해야 하나요? 그냥 순간순간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악가로서는 내가 음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아마 마주치게 될 것 같고요. 어떤 한 하나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의미나 아니면 그냥 가장 단순하게 비극적이냐 희극적이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보지 않으면 왜 해야 되나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삶의 진리를 얻고자 함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의미는 찾아보는 선에서는 음악가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또 제자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임윤찬의 선생님으로서 오신 건 아니지만 네.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미국으로 옮겨갔고 지금 콩쿨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그때랑 상황이 확 바뀌었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사람 자체로는 변한 거는 저한테는 안 보여요. 음악을 대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할까요?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다 메마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는 전혀 안 보이고 때로는 윤찬이 보면 군인 정신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나가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안에서 패닉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차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디스플린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직 어리고 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걱정도 되는 부분이 선생으로서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믿음도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행 갔다가 이제 저랑 월크를 하고 이럴 때는 또 옛날 그 어렸을 때 저와 워크 같이 찾아 나갔던 그런 모습이랑 뭐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계획을 더 차분하게 해나가면서 자기 커리어의 선택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게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겠죠. 전에 오셨을 때 좀 차분히 기다려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모든 것은 윤찬이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한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그 사람만의 권리이고, 워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많이 있고 한데, 결국 뭐 윤찬이는 윤찬이이기 때문에 아직도 새로운 음악을 빨리 또 배우고 싶어 하고, 사실 신기할 정도로 차분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네, 신기한 부분이 많죠. 그러면 요번에 공연 끝나시면 또 그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번 11월 말 공연이 끝나면 미국에서 슈만 협주곡 하나 협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2년 전에 들어갔었던 그 리스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좀 연주를 많이 하게, 투어를 하게 돼서 미국에서 이제 그 공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